예를 들면 농사 도구가 홈이냐 가래냐 트랙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결정할 일이죠. 농사하는 일꾼이 나 이거 할래 한다고 해서 맡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선택은 이제 주인이 하는 것이고요. 네, 자 화면에 보시면 올댓 이재명이라고 있죠. 이것은 제가 만든 그냥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된 정보를 좀 모아보려고 만든 카페입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보,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홍보해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재명 도지사는 나름대로 20대 대통령을 향한 자신만의 보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의 말씀은 구구절절 맞죠. 열심히 경기도정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작은 성과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국민들이 내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현재 지지율이 23%, 22% 이렇게 높게 대권 주자 적합도 1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될까봐 가지고 오버를 하고 약간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친문 세력들의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또 사과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다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경선 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모르고 그런 걸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친문 세력들이 듣기 좋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도지사가 대통령 경선 룰,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되어야지만 차기 대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요즘에 최근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정책에 박수를 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다 대권을 향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국민 지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높고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해주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가 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권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경선 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죠.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은 이미 2020년 8월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에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민주당은 2020년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 규칙에 따라 대선 후보 선출은 대의원표를 전체의 45%, 권리당원표를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를 5%로 하여 이를 합산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득표한 후보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권리당원은 선거인단으로 자동 배정되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이미 200만 당원 중 80만 명으로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반복을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1위로 나가고 있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10%밖에 반영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데는 대의원표, 권리당원표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자, 민주당이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 룰을 확정을 미리 해서 불공정 시비를 미리 차단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보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률이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는 보도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대권 후보가 선출이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나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권 후보 선출과 관련한 경선 룰은 확정이 되어 있다. 거의 1년 6개월 빨리 대선 경선 룰을 불공정 시비를 끊기 위해서 미리 확정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오늘자죠. 2020년 11월 9일 현재 대권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도지사가 23%, 그 다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민주당 당대표가 22%,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민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1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룰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한 70% 돼버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 30% 이렇게 지지율 차이, 여론조사의 국민 선호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차이가 난다든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친문 세력 우위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권리당원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고만고만 자기만 가입해가지고는 이재명 도지사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선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부분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반드시 만들자, 이런 바람몰이가 있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가 법원에서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바람에 강력한 대권 후보에서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뭐 다들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김경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 케이스도 있듯이 그리고 증거의 다툼이 좀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바람에 적잖이 좀 당황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권 구상이 많이 좀 틀어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제3의 인물을 찾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뭐 정세균 국무총리라든가 뭐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적자라고 할 수 있죠. 임종석, 그다음에 뭐 유시민도 아직도 살아있는 대권 후보고, 그다음에 이광재, 추미애. 물론 유시민이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 김인성 유튜버 김인성 작가님이 가만 놔두지는 않겠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내년 대권을 앞두고 잠룡들이죠. 바로 보면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이낙연,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사조직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4개월 남았네요.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요즘 선거 캠프의 사전 단계, 대권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싱크탱크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 본인보다는 측근들이 외곽 조직을 꾸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근 인사들은 최근 연대와 공생이라는 이름의 싱크탱크 모임을 가졌고 2021년 3월쯤에 본격 출범하게 된다. 자, AB 모임에는 뭐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쭉쭉쭉, 현역 의원들은 줄세기 논란을 피하고자 일단 배제를 했다. 정부 관료를 부르는 것도 역시 모양새를 고려해 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4.0이 또 등장하죠. 한쪽에서는 친문재인계, 이른바 친문 의원들로 몸을 푸는 모습이다. 이들은 대거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2020년 11월 22일 창립 세미나를 열게 된다. 2018년에 부엉이 모임의 개파 정치 논란 끝에 일단은 해산을 했죠. 저는 모양만 해산하고 이 부엉이 모임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실사구시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부엉이 모임 시즌2라거나 전해철 의원 경기지사 선거용 사조직 아니라는 의심이 상존한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전해철이가 차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도종환, 홍영표, 전해철, 강병원, 김종민, 박주민, 황희, 김영배, 정태호. 자, 이 사람들이 친문 핵심 국회의원인가 보군요. 예. 모르시던 분들은 한번 이 이름도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친문 세력들은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조국 전 장관 이후 뚜렷한 독자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일기 총리였던 이낙연 대표 쪽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사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직이 취약하다. 중요한 건 민심인데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모르겠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죠. 중요한 건 민심인데 이런 사조직들이 뭔 대수겠냐 이렇게 약간은 해이한 대권 주자로서는 약간 해이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측은 다양한 모임과 싱크탱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네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화문 포럼 50명 이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친문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문 세력들은 나름대로 거대 조직인 부엉이 모임 2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만들어서 자기 파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를 터부시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이 조직도 결코 이재명 도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은 아니다. 오히려 친문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원들에게 자신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그런 주축 모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이재명 도의사가 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조직 내에 이런 왕따 문화, 친문 세력 중심의 이런 문화를 이재명 도의사가 가서 과감히 깨뜨리는 것도 가입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의 스타일에 좀 맞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는 차기 대권 후보를 둘러싸고 사조직이라든가 세 불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는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잘만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대권 후보로 선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 도의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선출 절차, 경선 준칙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을 잘 알 텐데 이렇게 무턱대고 약간 추상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가능할까,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당당하게 경선 룰 조정을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격차를 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지지율을 더블로 앞서가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도의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권리당원에 좀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화이팅 파이어.